차가운 밤 공기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서울의 밤. 대한민국 영화계의 심장이 뛰는 블루드래곤 필름 어워즈 청룡 영화상의 레드카펫이 화려한 조명 아래 번쩍이고 있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명의 S급 스타가 시간차를 두고 등장했을 때 현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먼저 도착한 것은 레이팅의 여왕 오유경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 자체를 재단에 만든 듯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하게 계산되었으며 손짓 하나하나에 노련한 여유가 묻어났다. 그녀가 포토월에서 막 돌아서려 할 때 레드카펫의 반대편 끝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충무로의 흥행 보증수표 차지한이었다. 그는 클래식한 블랙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풍기는 아우라는 단순한 의복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타협을 모르는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는 카메라를 향해 가벼운 목례만 했을 뿐인데도 셔터 소리는 마치 폭우처럼 쏟아졌다. 오유경은 그 소란을 등진 채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스쳤다. 오늘 밤 두 사람은 남녀주연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지독하게 무시하고 혐오하는지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의 악연은 5년 전 바로 이 시상식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신인이었던 오유경이 유력한 대상 후보였던 차지한을 누르고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차지한은 그날 수상소감을 말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자리를 떴었다. 시상식 내내 카메라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비췄다. 그들은 마치 두 개의 태양처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오유경은 동료 배우들과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면서도 몇 줄 건너편에 앉은 차지한의 무표정한 옆얼굴을 시선 끝에 매달아 두었다. 차지한은 그저 스크린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한 듯 보였다. 그의 이런 태도가 바로 오유경이 그를 경멸하는 이유였다. 저 오만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함. 마침내 여자 주연상 시상이 시작되었다. 오유경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녀는 연습한 대로 우아하게 일어섰다. 차지한은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다.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볼 것이라고는 아무도, 심지어 오유경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차지한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오유경의 눈에는 승리감과 복잡한 감정이, 차지한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냉소와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찰나였지만 그 순간은 시상식장 전체의 공기보다 무거웠다. 시상식은 차지한 역시 남자 주연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연예부 기자들은 두 앙숙이 같은 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파티가 이어지는 연회장에서도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서로의 동선을 피했다. 오유경은 업계 거물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았고 차지한은 구석진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트로피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5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오유경. 그 이름은 그에게 언제나 불쾌한 잔상이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스타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지하 주차장. 오유경은 매니저에게 차를 대기시키라 말한 뒤 잠시 화장을 고치기 위해 아무도 없는 복도를 찾았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의 무게에 짓눌린 듯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이었다. 연기는 그쯤하고 이제 그 가면 좀 벗지 그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오유경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차지한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한쪽 벽에 기대어
그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뜻이죠? 차지한 씨.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기대한 건가요? 오유경은 즉각 나를 세웠다.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축하? 5년 전에도 그랬지만 당신의 그 거짓 눈물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 가증스러울 뿐이지. 차지안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5년 동안 묵혀두었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오유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가증스럽다고? 무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오만하게 남을 판단하는 건 당신 특기 아닌가요? 무슨 짓? 차지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위압적인 그의 기세에 오유경은 주춤했지만 눈빛만은 굽히지 않았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상, 사실은 당신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아니, 어쩌면 당신은 알고도 모른 척 했겠지. 당신은 그런 여자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오유경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증거도 없는 모함은. 차지하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 이 바닥에서 증거 같은 게 무슨 소용이지? 중요한 건 이미지 아닌가. 오유경 씨? 그는 그녀의 귓가에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은 완벽한 여왕이었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5년 전 그 무대 뒤에서 울고 있던 위선자로 보일 뿐이야. 그 순간 오유경은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올려붙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용한 주차장 복도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지하는 고개를 돌린 채 잠시 멈춰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다시 돌렸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군. 그가 막 입을 열어 무언가를 더 말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이 터져 나온 곳을 바라보았다. 주차장 기둥 뒤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카메라를 든 채 황급히 도망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젠장. 차지한이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오유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뺨을 때린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차지한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섬광,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차지한이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꼴이 우습게 됐군. 당신 때문에. 그는 오유경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탓이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최대 연예정보 사이트 디스패치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의 기사가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속보 차지한 오유경 지하 주차장 비밀 회동 포착. 격렬한 언쟁과 스킨십. 단 한 장의 사진. 차지한이 오유경의 손목을 잡고 있고 오유경은 그에게 무언가를 격하게 말하는 듯한 마치 연인 사이의 격렬한 싸움처럼 보이는 교묘한 각도의 사진이었다. 뺨을 때린 장면은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미래를 암시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만이 존재했다. 기사는 1분 만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앙숙이라더니 사실은 비밀 연애, 시상식은 연막, 진짜 드라마는 주차장에서 차지한과 오유경, 도대체 무슨 사이? 댓글창은 폭발했다. 양측 팬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대중은 이 흥미로운 막장 드라마에 열광했다. 시상식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두 별은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오유경의 소속사, YM그룹과 차지한의 소속사, 스타코어 엔터테인먼트의 전화기는 불통이 될 지경이었다. 양측 홍보팀은 밀려드는 문의 전화에 사실 확인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스캔들 기사가 터진 지 불과 30분 만에 차지한이 모델로 있는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와 오유경이 광고하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열애설이 아니었다. 앙숙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대중의 배신감과 반발은 상상 이상이었다. 주차장에서의 그 짧은 대면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라타 소속사로 향했다. 오유경은 차가운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다.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오유경이라는 탑이 단 한순간의 감정 폭발과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지하는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불쾌했다. 오유경이라는 여자와 엮인 것, 그리고 그 얄팍한 파파라치의 농간에 노란한 것 모두가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새벽 3시, YM그룹의 대표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대표 윤성환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는 2차, 3차 추측성 기사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타코어 쪽은 뭐라고 합니까? 윤 대표의 물음에 홍보이사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쪽도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당장 양측 대표가 만나야 할 것 같다고. 윤성환은 마른 세수를 했다. 이 스캔들은 두 회사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같은 시각 스타코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강민혁 역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차지하는 그의 회사를 먹여 살리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다. 그래서 차지한이는 지금 어디 있어? 집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강민혁은 책상을 내리쳤다. 그깟 여자의 하나 때문에. 대체 왜 하필 오유경이냔 말이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용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스캔들이 터진 지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국민 사기극, 시청자를 우롱한 희대의 앙숙 커플, 두 사람의 차기작으로 거론되던 대형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들은 캐스팅을 재검토 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두 배우의 커리어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오유경과 차지한 대한민국 연예계의 정점에 서 있던 두 사람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선택지가 놓여질 참이었다. 스캔들이 터진 지 꼬박 24시간이 지났다. 밤사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단순한 열애설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으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 두 사람의 광고주들은 계약 파기 및 위약금 청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특히 차지한이 모델로 있던 국제구호단체는 진실성이 생명인 캠페인의 부적절한 논란이라며 즉각 광고를 중단시켰다. 오유경의 차기작으로 내정되었던 사극대작의 투자사들은 여주인공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호텔 최고층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YM그룹의 윤성환 대표와 스타코어의 강민혁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값비싼 시가 연기만이 감돌았다. 어젯밤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은 강민혁 쪽이었다. 그는 평소의 호탕한 이미지를 버린 채 초조하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윤성환 대표는 여우처럼 속내를 감춘 채 짙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강 대표님이 제안하고 싶은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윤 대표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민혁은 시각 끝을 재떨이에 비벼 껐다. 윤 대표님, 우리 둘 다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 부인하고 해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중은 이미 차지한과 오유경을 한 편의 드라마를 찍은 사기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환은 대답 대신 그를 쳐다보았다. 강민혁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놈들이 원하는 그림,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그림을 우리가 먼저 던져줘야 합니다. 충격적인 그림이라.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죠. 강민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결혼시킵시다, 두 사람. 순간 윤성환 대표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방 안의 공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강 대표? 윤성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물론 제정신입니다. 강민혁은 오히려 단호하게 받아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중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뭡니까? 앙숙이라더니 뒤로는 만났다는 배신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미래가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만남이었다면 앙숙이라는 이미지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혹은 너무 뜨거워서 숨겨야만 했던 연막이었다면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미 이 시나리오를 수십 번은 머릿속으로 그려본 듯 했다. 주차장에서의 다툼? 그건 결혼을 앞둔 연인들의 격렬한 사랑 싸움으로 포장하면 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유일한 사람이었고 마침내 결실을 보려 한다. 이보다 더 완벽한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아니, 전설적인 러브스토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성환은 입을 다물었다. 미친놈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도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계약 결혼이라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당장 두 배우가 받아들일 리도 만무하고 윤성환이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강민혁은 단호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차지한과 오유경은 끝입니다. 수백억 대의 위약금 소송에 휘말릴 거고 앞으로 몇 년간은 복귀조차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발표하면 모든 비난은 세기의 사랑에 대한 축하로 바뀔 겁니다. 광고주들도 사랑의 결실을 맺는 커플을 상대로 위약금을 물릴 명분이 사라지죠. 오히려 사랑의 메신저 이미지를 더 씌워 재계약할 겁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윤성환은 눈을 감았다. 오유경이라는 배우를 이 자리까지 올리기 위해 그가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는 없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약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2년, 그 안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조건으로 강민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역시 윤 대표님은 빠르시군요. 좋습니다. 2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완벽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각 차지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러닝머신 위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분노와 불쾌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유경. 그 여자 때문에 자신의 완벽했던 커리어에 흠집이 났다. 아니, 흠집 정도가 아니었다.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차지한 씨, 대표님께서 지금 당장 호텔로 오시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오유경 역시 자신의 빌라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어제 입었던 드레스조차 갈아입지 못한 채 창밖의 회색빛 도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꺼둔 지 오래였다. 인터넷을 켜지 않아도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매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가식적인 여우, 거짓말쟁이.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때 도어벨이 울렸다. 윤성환 대표의 비서실장이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오유경 씨,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남의 그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였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고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차지안의 얼굴은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굳었고 오유경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두 소속사 대표와 법무팀 변호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아들, 강민혁 대표의 목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깼다. 네 사람은 마주보는 소파에 나누어 앉았다. 차지안과 오유경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윤성환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두 사람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두 사람 때문에 회사가 입는 손실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오유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차지안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굳게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민혁 대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결론부터 말하지. 너희 둘 결혼해야겠다. 네, 오유경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반문했다. 차지하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친 소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스캔들을 스캔들로 덮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는 이 스캔들을 사실로 만들 거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사실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은 차지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차라리 위약금을 다물겠습니다. 이 여자와 엮이는 건 단 1초도 사양입니다. 위약금? 차지안, 네가 지금 찍은 광고가 몇 개인지 알아? 드라마, 영화까지 합치면 네가 평생 번 돈을 다 토해내도 모자라. 넌 그대로 은퇴야. 알아들어? 강민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유경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못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전 못해요, 대표님. 차라리 해명 기사를. 해명? 윤성환 대표가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무슨 해명을 할 건데? 주차장에서 뺨 때리며 싸운 게 사실이라고? 5년 전부터 앙숙이었던 게 맞다고? 그럼 넌 거짓말쟁이에 폭력까지 휘두른 미친년이 되는 거야.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현실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것이 결혼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1조, 계약 기간은 오늘로부터만 2년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동안 갑 차지안과 오유경은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의무를 진다. 제3조, 계약 기간 중 사생활 침해, 외도, 폭언, 폭행 등 상대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제4조, 주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일 거주지,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며 이는 언론 노출을 전제로 한다. 제5조, 모든 재산은 결혼 전과 동일하게 각자 관리하며 결혼으로 인한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계약 기간 만료 시 양측은 성격 차이를 사유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한다. 제7조. 계약의 세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할 시 유출자는 상대방 및 양 소속사에 1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조항이 하나씩 익힐수록 차지한과 오유경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갔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2년간의 감옥살이, 선고나 다름없었다. 난 못해, 죽어도 못해. 오유경이 비명처럼 외치며 일어섰다. 하지만 윤성환 대표는 차갑게 말했다. 앉아, 유경아, 넌 선택권이 없어.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넌 오늘부로 YM그룹 소속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할 위약금 청구서 목록이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그녀 앞에 던졌다. 숫자는 천문학적이었다. 차지하는 눈을 감았다. 그는 강민혁 대표가 자신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는지 잘 알았다. 그는 단순한 대표가 아니라 자신을 길거리에서 발굴해낸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 은인이 자신에게 독이 든 성배를 내밀고 있었다. 대표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절박함이 묻어났다. 강민혁은 그의 어깨를 굳세게 잡았다. 지하나,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회사를 위한 거야. 딱 2년이다. 2년만 연기한다고 생각해라. 네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 연기. 그 말이 차지한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 오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오, 유, 경. 세 글자가 종이 위에서 번지는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차지한에게로 향했다. 그는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더니 오유경의 손에 들린 펜을 낚아챘다. 그리고 망설임 없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한. 그렇게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기만적이고도 화려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두 소속사 대표는 만족스러운 듯 악수를 나누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챙겼다. 방 안에 남겨진 것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경멸 외에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예비부부뿐이었다. 강민혁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밤 10시 양사공동으로 결혼 발표 공식 보도자료 나간다. 지금부터 너희는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이다. 명심해. 밤 10시 양사의 공동 보도자료가 배포되자마자 대한민국 연예계는 말 그대로 뒤집혔다. 앙수 커플, 사실은 세기의 사랑, 전격 결혼 발표. 헤드라인은 폭발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들을 국민 사기꾼으로 몰았던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비난은 충격으로, 충격은 곧 역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라는 기묘한 열광으로 변질되었다. 대중은 속았다는 분노와 동시에 그 지독했던 앙숙 관계가 사실은 사랑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로맨틱한 서사에 기꺼이 속아주기로 한 듯했다. 두 사람의 과거 영상들이 재조명되었다. 시상식에서의 그 냉랭한 눈빛은 애써 외면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주차장에서의 다툼은 결혼 전 격렬한 사랑 싸움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순식간에 2025년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그렇게 그들의 계약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러브스토리라는 가면을 썼다. 결혼 발표 일주일 뒤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알려진 한강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 모든 것이 소속사의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졌다. 이삿짐도 없었다. 이미 완벽한 부부를 위한 모든 가구와 소품이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무대 세트였다. 펜트하우스는 복층 구조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차지한과 오유경에게는 그저 화려한 감옥에 불과했다. 입주 첫날 두 사람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차지한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무심하게 던지며 말했다. 규칙을 정하지. 오유경은 그를 노려보았다. 규칙? 그래, 규칙. 차지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이 쇼를 2년 동안 견뎌내려면 서로의 영역을 확실히 해야 하니까. 난 2층 서재와 침실을 쓰겠다. 넌 1층 게스트룸으로 배정된 마스터 베드룸을 써. 거실과 주방은 공용으로 하되 서로 마주치는 일은 최소한으로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기가 막혀서 지금 여기가 무슨 기숙사라도 되는 줄 알아요? 오유경이 비웃으며 받아쳤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당신 얼굴 보는 거 역겹거든. 단 조건이 있어. 주방은 내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만든 음식 입에 대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난 밖에서 해결하거나 사람을 부를 거니까.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들의 완벽한 부부 연기는 입주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한 아침 방송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차지한 오유경 커플의 달콤한 신혼집 최초 공개라는 타이틀로 촬영을 나온 것이다. 두 사람은 소속사에서 건네준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 스크립트를 이미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였다. 카메라가 돌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거짓말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렸다. 어머,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신혼집도 너무 예쁘고요. 리포터가 호들갑스럽게 외쳤다. 오유경은 수줍은 신부처럼 미소 지으며 차지한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꼈다. 그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오유경은 그의 팔을 더 꽉 잡았다. 지한 씨가 워낙 인테리어 감각이 좋아서요. 저는 그냥 지한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죠. 그렇죠,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여보라는 단어에 차지한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지만 그는 곧바로 국민 남편의 가면을 썼다. 그는 다정하게 오유경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유경이가 워낙 바빠서 제가 좀 더 신경 썼을 뿐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유경이죠. 그녀가 편안한 게 저에겐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리포터는 물론이고 스태프들까지 감탄하는 듯했다. 촬영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물론 미리 준비된 음식을 데우는 신용만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차지한이 오유경에게 아 하고 과일을 먹여주는 장면에서는 현장의 모든 여성 스태프들이 낮은 탄성을 질렀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들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역겨운 배역을 소화해내고 있었다. 컷, 좋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촬영이 끝나고 PD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자석에 같은 극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오유경은 차지한의 팔짱을 풀고 화장실로 달려가 방금 그가 만졌던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넘겼다. 차지하는 물티슈로 자신의 입술을 거칠게 닦아냈다. 방금 그녀에게 과일을 먹여주던 그 입술이었다. 두 분 사이 좋으신 거 맞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진 것을 느낀 막내 작가가 눈치 없이 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보며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이죠. 저희가 좀 피곤해서요. 맞아요. 어젯밤에 저희가 좀 늦게까지 대화를 하느라. 오유경이 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말하자 작가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촬영팀이 모두 철수하고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오유경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며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정말 토할 것 같아. 그녀가 진심으로 중얼거렸다. 차지하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그대로 병째에 들이켰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매일일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걸. 그들은 이 거대한 연극을 위해 서로의 습관을 강제로 학습해야 했다. 소속사에서는 부부 관계성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낯뜨거운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다. 거기에는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색깔, 잠버릇, 심지어는 서로를 부르는 애칭까지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학생처럼 그 유치한 자료들을 외워야 했다. 서로의 연기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며칠 뒤 두 사람은 부부 동반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했다. 이번에는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과 기자들이 모인 아침 방송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무대였다. 오유경은 화이트 톤의 우아한 드레스를, 차지하는 그녀와 맞춘 듯한 화이트 턱시도를 입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의 커플이었다. 그들이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플래시가 터졌다. 차지하는 매뉴얼대로 오유경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둘렀다. 그녀의 드레스 천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에 그가 순간 흠칫했다. 오유경 역시 그의 단단한 파리 허리를 감싸자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웃어, 오유경. 수백 개의 카메라가 지금 당신의 어색한 미소를 찍고 있으니까. 차지하니 그녀의 귓가에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입모양은 완벽하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유경은 그의 옆구리를 드레스 핀으로 찌르는 신용을 하고 싶었지만 대신 그의 품에 더 파고들며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야말로 그 굳은 표정 좀 풀지 그래요. 여보, 사람들이 당신이 나한테 억지로 끌려온 줄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 역시 귓속말이었지만 듣는 이에게는 사랑의 미러처럼 달콤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파티 내내 그들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업계 거물들에게 인사를 하고 동료 배우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를 받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와인을 권하고 귓속말을 속삭이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무도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멸과 피로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연극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점점 더 완벽한 부부라는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하는 정신적 피로감에 짓눌려갔다. 그날 밤 파티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차지하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오유경은 지친 몸을 이끌고 1층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동안 연기했던 행복한 미소가 얼굴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거실을 지날 때 2층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직 안 자나? 그녀는 멈칫했다.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기분에 이끌려 그녀는 소리 없이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차지한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자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깊게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보고 있는 두꺼운 대본에 머물렀다. 차기작으로 알려진 법정 드라마 대본이었다. 오유경은 숨을 삼켰다. 대본은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펜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나 밑줄이 아니었다. 캐릭터의 심리 변화 곡선 그래프, 장면별 호흡의 길이, 상대 배우의 대사에 따른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그것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치밀하고 집요한 분석이었다. 오유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알던 차지아는 그저 오만하고 재수없는 운 좋게 성공한 스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연기라는 행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배우 차지안의 민낯이었다. 그가 왜 충무로의 정점에 섰는지, 그의 연기가 왜 사람들을 압도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무섭도록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들의 계약에 없던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차지안과 오유경은 세기의 부부라는 가면을 쓴 채 각자의 스케줄을 숨가쁘게 소화했다. 그들의 결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취소되었던 광고 계약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카피를 달고 부활했고, 하차 위기에 몰렸던 오유경의 드라마는 국민 남편 차지안의 아낌없는 지지를 받는 작품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촬영이 재개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봉합된 듯 보였다. 오늘 오유경은 그 문제의 드라마 촬영 현장에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스튜디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의 스태프들은 지쳐 있었지만 현장을 지휘하는 김병만 감독의 카리스마에 눌려 누구 하나 불평을 터뜨리지 못했다. 김 감독은 충무로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뛰어난 연출력만큼이나 예술가적 기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끔찍한 성격과 권위적인 태도로 유명했다. 컷, 컷, 컷. 김 감독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스튜디오를 울렸다. 오유경 씨, 지금 감정이 그게 뭐야? 남편한테 배신당한 여자의 절망이 고작 그 정도 눈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 S급 배우라는 사람이 결혼하더니 감 다 잃었어?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오유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벌써 10번째 NG였다. 그녀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김 감독은 처음부터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오늘따라 유독 그 정도가 심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됐어. 김 감독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모니터 앞을 떠나 오유경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모든 스태프가 숨을 죽였다. 유경 씨. 요즘 신혼이라 행복해서 그런가? 연기에 도끼가 사라졌어, 도끼가. 그가 오유경의 어깨에 스스럼 없이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러면 곤란한데 차지한이가 보면 서운하겠어. 자기 아내가 현장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오유경은 어깨에 닿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수십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염려 감사합니다, 감독님.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 씬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도 김 감독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오유경의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아니, 난 안 괜찮아. 내 작품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지. 잠시 쉬었다가 나랑 따로 감정선에 대해 이야기 좀 하지. 내 트레일러에서 그것은 명백한 제안이자 협박이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오유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그녀의 매니저가 보았지만 감히 나설 수 없었다. 김 감독의 권력은 그 정도로 막강했다. 오유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버텨왔지만 이런 식의 모욕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다들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네요. 스튜디오 입구에서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차지한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수십 개의 커피와 간식이 담긴 트레이를 든 스태프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조하는 남편의 정석과도 같은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차지한 씨 아니세요? 대박, 커피차라니. 스태프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물론 소속사에서 기획한 완벽한 부부 이미지 메이킹의 일환이었다. 차지하는 이 쇼를 위해 바쁜 영화 스케줄을 쪼개어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김 감독과 오유경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김병만 감독님, 저희 유경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촬영 중에 방해가 되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김 감독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노련하게 표정을 바꾸었다. 아이고, 차서방. 이게 누군가. 바쁜 사람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그는 오유경의 어깨에 올려두었던 손을 슬쩍 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다. 차지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오유경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 바람에 김 감독의 손은 민망하게 허공에 머물렀다. 방해라뇨. 안 그래도 저희가 유경 씨 감정선 때문에 잠시 쉬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김 감독이 넉살 좋게 웃었다. 차지하는 카메라를 향해 짓던 미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김 감독을 바라보았다. 그러십니까? 저희 유경이가 워낙 감수성이 풍부해서 한번 몰입하면 잘 헤어나오질 못해서요. 감독님께서 베테랑이시니 잘 이끌어 주시겠지만 그는 오유경의 뺨을 다정하게 쓸어주는 신용을 했다. 오유경은 그의 품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의 연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아내를 좀 훔쳐 가야겠습니다. 차지한이 말했다. 표정을 보니 너무 지친 것 같아서요. 남편으로서 너무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딱 10분만 저희 부부끼리 대화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감독님? 그것은 부탁의 형태를 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수십 명의 스태프와 연예부 기자들까지 대동하고 온 국민 남편의 정당한 요구였다. 김 감독은 속으로 욕을 씹었지만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부부 사이가 좋아야 우리 드라마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 편하게 쉬다 오라고. 차지하는 오유경을 부축하듯 데리고 스튜디오를 빠져나와 그녀의 개인 트레일러로 향했다. 트레일러 문이 닫히고 외부의 모든 시선과 소음이 차단되는 순간 차지하는 오유경의 허리를 감았던 손을 불에 댄 듯 떼어냈다. 그의 얼굴에서 다정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무표정이 돌아왔다. 오유경 역시 그의 품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할게요. 어차피 당신도 쇼하러 온 거니까. 오유경이 먼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떨고 있었다. 차지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트레일러 안을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 그녀에게 던졌다. 뭐하는? 오유경이 당황하며 물병을 받아들었다. 그 돼지 새끼가 희롱하던데 왜 가만히 서 있었지?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오유경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못 들었나? 왜 그딴 모욕을 당하고도 병신처럼 웃고만 있었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것은 평소의 경멸과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다. 오유경은 어이가 없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내가 거기서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나요? 내일 아침 오유경 촬영장 깽판이라고 기사 뜨는 거 보고 싶었어요? 이 바닥이 원래 이런 곳이라고요? 그녀가 소리쳤다. 차지하는 그녀의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았다고? 그럼 어떡해요? 나 하나 때문에 이 드라마가 엎어질 수도 있는데 당신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끝내 갈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남자 앞에서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지난 몇 주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 같았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지하는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트레일러 문손잡이를 잡았다. 나가게요? 그래요. 가요. 당신 쇼도 끝났으니까. 오유경이 비꼬듯 말했다. 차지하는 문을 열기 직전에 잠시 멈췄다. 오유경. 왜요? 그 물 마셔. 그리고 세수라도 하고 나와. 당신 지금 그 꼴 누가 봐도 당한 년 꼴이니까.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트레일러를 나가버렸다. 오유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당한 년 꼴.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에 쥔 물병을 한참 바라보다가 뚜껑을 열어 물을 들이켰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뜨거워진 속을 식혀주었다. 10분 뒤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트레일러를 나섰다. 차지하는 이미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다. 촬영은 다시 시작되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 감독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오유경을 대했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그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는 모니터 뒤에서 조용히 오케이 사인만 날릴 뿐이었다. 오유경은 차지안을 힐끗 보았다. 그는 촬영장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모든 촬영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독하게 피곤한 하루였다. 오유경은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차지안을 발견했다. 그는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유경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 순간 차지안이 입을 열었다. 김 감독. 오유경이 멈춰섰다.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사과 기사를 낼 거야. 과도한 연출 열정으로 주연 배우에게 심적 부담을 준 점에 대해서. 오유경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한 거예요? 차지하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자가 오늘 당신에게 했던 짓 이미 업계에 소문 다 났더군. 당신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 오유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랬어요? 어차피 우린 계약 관계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차지하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약서 제3조. 상대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김병만이 당신을 모욕하는 건 곧 차지한의 아내를 모욕하는 거고, 그건 내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야.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건 그게 누구든 용납 못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모든 것이 계약과 자신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유경은 알 수 있었다. 그건 변명이었다. 그는 그냥 그녀를 보호한 것이었다. 그가 오늘 현장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가 김 감독에게 어떤 식으로 압력을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처음이었다. 이 남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서 예상치 못했던 위로와 보호를 받은 것은 그들의 철저했던 적대 관계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김 감독 사건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다음 날 드라마 제작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감독 교체를 발표했다. 연예계는 차지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오유경은 의도치 않게 남편 잘 만난 여배우의 아이콘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완벽한 부부라는 그들의 가면은 대중에게 더욱 견고하게 각인되었다. 며칠 뒤 두 사람에게 새로운 공식 일정이 전달되었다. 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과의
독점 화보 및 인터뷰. 컨셉은 스급 부부의 비밀스러운 겨울 휴가였다. 촬영 장소는 강원도의 한 산맥 깊숙이 위치한 VVIP들만 이용한다는 최고급 리조트 빌라였다. 두 사람은 각각의 밴을 타고 매니저와 최소한의 스태프만 대동한 채 산길을 올랐다. 빌라는 현대적인 건축미와 압도적인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눈 덮인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기상예보에 없던 폭설이었다. 이런 젠장, 이러다간 길이 막히겠는데? 매거진의 편집장이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촬영을 서둘러 시작했지만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들 철수 준비 서두르세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포토그래퍼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촬영은 중단되었다. 스태프들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고 양측 매니저들은 두 배우를 먼저 대피시키려 했다. 두 분은 저희 차 타고 먼저 내려가시죠. 이쪽 길이 험해서 차지안의 매니저가 말하는 순간 리조트 전체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암흑으로 변했다. 정전인가? 비상 발전기 돌아갈 겁니다. 몇 초 뒤 비상등이 켜졌지만 메인 전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타로 리조트 매니저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연락받았는데 폭설로 산사태가 일부 발생해서 내려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빌라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태프들의 동요, 매니저들의 다급한 통화 시도, 하지만 이미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다. 차지한 씨, 오유경 씨, 강민혁, 윤성환 두 대표와 겨우 위성전화로 연락이 닿은 매니저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대표님들 지시입니다. 스태프들은 어떻게든 리조트 측과 협의해 대피로를 찾겠지만 두 분은 절대로 같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 두 사람이 함께 고립된 모습이 찍히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 차지하니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빌라 뒤편에 비상 대피로 겸 스태프 숙소로 쓰던 작은 별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두 분은 거기로 피신해 계십시오. 저희가 상황 정리되는 대로, 아니, 내일 아침에 눈이 그치는 대로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여긴 비상 발전기도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그곳이 차라리 더 안전할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기자들과 스태프들의 눈을 피해 리조트 직원의 안내를 받아 눈보라를 뚫고 그 작은 별채로 피신하게 되었다. 별채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벽난로가 있었고 비상전력으로 난방이 겨우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메인 빌라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공간이었다. 안내 직원이 비상식량과 담요를 챙겨준 뒤 돌아가자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거대한 눈보라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꼴이 아주 우습게 됐군. 차지안이 젖은 코트깃을 매만지며 빈정거렸다. 세기의 부부가 아니라 조난당한 난민 꼴이잖아. 지금 오유경은 대꾸할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벽난로 가까이 다가갔다. 추위와 피로,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당신은 이 와중에도 그런 농담이 나와요? 농담, 사실을 말한 건데. 차지하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애초에 당신 같은 여자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개고생은 안 했겠지. 그 말은 도화선이었다. 김 감독 사건 이후 애써 눌러왔던, 어쩌면 아주 미세하게 변했던 오유경의 감정이 다시 원점으로, 아니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라고요. 나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오유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지. 5년 전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언제나 고고한 피해자였고, 난 당신의 빛나는 자리를 훔쳐간 천하의 나쁜 년이었으니까.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터뜨려 본 적 없는 그날의 원망이 터져 나왔다. 차지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건가? 본색이 나오시네, 오유경 씨. 본색?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다 끝내죠. 오유경은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 그날 내가 대상 받은 게 그렇게 억울했어? 내가 무대 뒤에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 그 상 받은 것 같았냐고. 그럼 아니었나? 차지안이 맞받아쳤다. 그날 당신 무대 뒤에서 박진수 감독 만나고 나서 표정이 아주 가관이던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 여유, 나만 본 게 아닐 텐데. 순간 오유경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박진수 감독. 5년 전 그 시상식의 집행위원장이자 당시 충무로를 주무르던 거물이었다. 당신, 그걸 어떻게 봤으니까. 당신이 그 인간 사무실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나오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 차지안이 소리쳤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트로피가 갖고 싶었나? 그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오유경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경멸이 아닌 처절한 조소가 떠올랐다. 하하, 그랬구나. 당신은 그렇게 봤구나. 그녀는 벽난로에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맞아. 그날 밤 감독 만났어. 근데 그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지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인간이 나한테 유경 씨, 이번 대상은 유경 씨가 받아야 해. 근데 차지안이 워낙 세서 말이야. 내가 유경 씨 밀어줄 테니까 나중에 내 영화 알지? 라고 했어. 뭐라고? 난 당연히 거절했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딴 식으로 상 받느니 안 받는다고 소리치고 나왔다고. 내가 울었던 건 분해서였어. 이 더러운 바닥에 환멸이 나서. 차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알던 사실과 그녀의 말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거짓말. 하지 마. 그렇다면 그 상은, 근데 내가 받았지, 그 상. 오유경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난 내가 거절했으니까 당연히 당신이 받을 줄 알았어. 근데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난 내가 그 인간의 더러운 제안을 받아들인 년이 되어버린 거야.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 아니, 모두에게 그렇게 보였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차지하는 그날 박진수 감독과 마주쳤던 것을 기억해냈다. 시상식 직전 박 감독은 차지한에게도 접근했었다. 차 배우, 이번에 상 받고 싶지 않아? 내 차기작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 맡아주면. 차지하는 그 자리에서 꺼지세요. 선배님이라고 일축했었다. 그는 박 감독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오유경에게 상을 줬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우리 둘 다한테 접근했던 거야. 차지안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나한테는 자기 영화 출연을 빌미로 상을 흥정하려 했고, 나한테는 스폰서 제안을 한 거였고, 오유경이 그의 말을 이었다. 난 당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상을 받은 줄 알았어. 난 당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상을 받은 줄 알았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뒤엉켰다. 5년이었다. 5년 동안 서로를 경멸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이유가 한낱 권력에 미친
늙은이의 더러운 농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적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였다. 지독한 오해였다. 앙숙관계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 차지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오유경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고 있었다. 완벽한 여왕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상처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차지하는 그녀의 앞에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다. 몰랐다는 말은 비겁했다. 그는 그저 망설이다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TESTANIMONY 테스테니모니 증언 여기서 문맥상 덮어주었다의 오타나 의도적인 연출일 수 있으나 문맥상 덮어주었다가 자연스러움 한국어 원문이므로 덮어주었다로 수정하여 진행.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오유경은 흐느끼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코트에서는 그 특유의 차갑지만 옅은 우디향이 났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경멸이나 냉소가 아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의 차지안이 서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 차지안이 아닌 인간 차지안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은 벽난로의 불꽃 속에서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폭설이 그친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도착했다. 산사태가 복구되고 길이 열리기까지 꼬박 18시간이 걸렸다. 차지안과 오유경은 구조대의 트럭을 타고 말없이 산을 내려왔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5년의 오해를 하룻밤 만에 풀어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안도감보다는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들은 앙숙도 아니었고 완벽한 부부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계약에 묶인 서로의 가장 치욕적인 비밀을 공유하게 된 동반자일 뿐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층을 사용했고 필요한 말 외에는 섞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향했던 노골적인 경멸과 냉소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색한 배려와 서로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탐색전이 들어섰다. 차지아는 더 이상 그녀의 요리에 대해 비꼬지 않았고 오유경은 2층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가 또 대본을 보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들의 완벽한 부부 연기는 계속되었다. 아니, 오히려 더 완벽해졌다. 오해가 풀린 뒤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들도 모르는 진짜 감정의 편린이 묻어나오기 시작했다. 대중은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며 열광했다. 그들의 커리어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계약이 정한 궤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비극은 가장 평온할 때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 밤 대한민국 최대 연예 커뮤니티 게시판에 차지한 오유경 세기의 사기극 결혼 계약서 전문 단독 입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했다. 글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철저한 계약이었음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약 기간 2년, 위장 거주, 재산 분할 포기, 그리고 계약 파기 시 1천억 원의 위약금 조항까지. 그것은 5년 전 오해를 만들었던 박진수 감독 혹은 그에게 원한을 품은 누군가의 복수일 수도 혹은 두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일 수도 있었다. 출처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소름 끼치도록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파장은 스캔들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게이트 수준의 폭로였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처음 스캔들이 터졌을 때의 분노하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때는 배신감이었다면
이번에는 김한에 대한 끔찍한 조롱과 혐오였다. 국민 사기꾼, 희대의 연기자들. 그들이 출연한 모든 광고는 실시간으로 중단 요청이 쇄도했고 방송국에는 그들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청자 청원이 빗발쳤다. 여론은 그들을 문자 그대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소속사의 연락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지옥 같았던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려나갔다. 방 안의 분위기는 초상집 그 자체였다. 강민혁 대표와 윤성환 대표는 퀭한 눈으로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법률 서류 더미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차지한과 오유경이 들어섰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이더냐? 한참의 침묵 끝에 강민혁 대표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커뮤니티에 떠도는 그 계약서 내용 사실이냐고 물었다. 차지한과 오유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긍정이었다. 이런 미친. 강 대표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센 거야? 윤성환 대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대표. 우린 끝났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강민혁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대로 죽을 순 없지. 방법이 있어. 그는 변호사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와 언론 배포용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스크립트였다. 이게 뭡니까? 오유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피해자 코스프리. 강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대중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쌍한 쪽에는 약한 법이다. 이 계약이 둘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강요나 혹은 소속사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비극이라고 포장하는 거다. 네, 스크립트 읽어봐. 오유경, 넌 차지한의 집착과 소유욕에 지친 피해자가 되는 거야. 결혼 생활 내내 그에게 감시당하고 고통받았다고 폭로해. 차지한, 넌 반대로 오유경의 사치와 문란한 사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한 비운의 남편 역할이고. 윤성환 대표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냉정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거다. 서로 물어뜯고 상처내. 대중은 계약 결혼이라는 본질보다 너희들의 파경이라는 더 자극적인 이슈에 매달리게 될 거야. 계약은 사실이지만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지옥이었다고. 그래서 결국 파국을 맞았다고. 그렇게 대중의 분노를 동정으로 돌리는 거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야. 그것은 계약서 6조에 명시된 성격 차이를 사유로 한 원만한 합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른 서로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시나리오였다. 오유경은 스크립트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차지한의 폭력적인 언행, 대외적인 이미지와 다른 이중성, 그녀가 쏟아내야 할 거짓말들이었다. 차지한 역시 자신의 스크립트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유경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남편의 카드로 흥청망청. 난 못해요. 오유경이 속삭였다. 이미 한 번, 아니 평생을 속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라고요? 그것도 이 사람을 상대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위약금 물게요. 그냥 다 인정하고 은퇴할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더 이상 연기할 힘도 연기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 강민혁 대표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은퇴? 유경아, 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이건 은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일이야. 넌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날 거라고. 당장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 이건 명령이야. 그는 차지한을 돌아보았다. 지안아, 넌 똑똑하니까 알 거다. 이게 최선이야.
네가 오유경을 확실하게 죽여야 네가 산다. 알겠어? 방 안의 모든 압력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들은 또다시 더 거대하고 추악한 연극의 무대 위로 내몰리고 있었다. 모든 스태프가 방을 나가고 두 사람만이 남겨졌다. 역할을 숙지하라는 마지막 명령과 함께였다. 오유경은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5년의 오해를 풀었더니 이제는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차지하는 창가에 서서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스크립트를 바라보았다. 오유경을 문란한 여자로 만들어야 하는 대사들. 그는 김 감독의 트레일러에서 떨고 있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보라 속 별채에서 5년의 오해 앞에 무너져 내리던 그녀의 눈물도. 그는 천천히 스크립트를 찍기 시작했다. 스윽 스윽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에 오유경이 고개를 들었다. 차지한이 자신의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그녀의 테이블 위에 놓인 스크립트까지 가져가 함께 찢어버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끄러워. 그는 찢어버린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이딴 쓰레기 같은 연기는 안 해. 그럼 어떡해요? 대표님들 말대로 우린 끝이라고요. 오유경이 절박하게 외쳤다. 고작 저딴 대본 몇 줄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차지한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뜨거웠다. 우리가 살 길은 저딴 삼류 심파극이 아니야. 우리가 저들 손에 노란한 건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였어. 더 이상은 저들의 꼭두각시 노릇 못해.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유경, 당신 연기 잘하잖아. 나도 연기라면 자신 있고. 그게 지금 무슨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독하고 가장 진실된 연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저들이 짜준 각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쓸 각본으로. 오유경은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으려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의였다. 기자회견 할 겁니다. 하지만 저들 방식대로는 아니야. 다음 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프레스 센터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차지한 오유경 긴급 기자회견. 모든 방송사의 카메라가 생중계를 위해 자리를 잡았고 플래시 세례는 마치 폭풍 후 전야의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졌다. 현장에는 양측 소속사 대표와 법무팀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어젯밤 차지한과 오유경이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렸다. 차지한과 오유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서로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멀찍이 떨어져 걷지 않았다. 그들은 나란히 담담한 표정으로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단상에 나란히 섰고 수백 대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민혁 대표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다. 차지한이 먼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올 폭로의 첫 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차지한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대신 객석에 앉은 기자들,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대중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저희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저희 두 사람의 결혼 계약서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맨 앞줄에 앉은 강민혁 대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리는 듯했다. 이제 시나리오대로 오유경을 공격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모두 사실입니다. 쿵! 하고 장내에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퍼졌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실이라고? 미쳤어. 진짜 인정한 거야? 차지하는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희는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처음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저희는 각자의 커리어와 수백억의 위약금이 두려워 결혼이라는 최악의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맨 앞줄에 강민혁 대표와 윤성환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들의 각본에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차지한이 말을 이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계약서 내용대로 서로를 비난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오유경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오유경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저 역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오유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제 이미지와 성공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추악한 연극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부부라는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어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녀와 차지한이 동시에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소속사에서는 저희에게 파국을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오유경이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고 서로를 물어뜯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둘 중 하나라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맨 앞줄의 두 대표를 잠깐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의 감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정? 기자들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다. 그때였다. 차지한이 오유경의 떨리는 손을 잡아 깍지를 꼈다. 찰칵 찰칵 찰칵. 그 어떤 폭로보다 더 충격적인 그 장면에 기자회견장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물려 있었다. 계약은 사실입니다. 차지한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은 오유경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그가 연기했던 그 어떤 멜로 영화보다 더 진실했다. 저희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계약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깍지 낀 손을 들어 보였다. 서로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게 되고 5년간의 지독한 오해를 풀고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이 감정만큼은 진짜입니다. 오유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 소속사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동시에 저희 둘 사이의 결혼 계약 역시 파기함을 선언합니다. 강민혁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지한, 너 지금 무슨... 하지만 차지한의 목소리가 더 컸다. 이 계약을 파기하는 이유는 소속사에서 원했던 파국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유경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지긋지긋한 계약을 끝내야 저희 두 사람 비로소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추락한 순간에 터져나온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고백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다. 깍지 낀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들은 나란히 돌아서서 수백 개의 카메라와 분노하는 소속사 관계자들과 혼란에 빠진 기자들을 뒤로하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 후 폭풍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모든 광고주로부터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송을 당했고 양대 소속사는 그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업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썼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압류되었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다. 1년 뒤 서울 외곽 대학로의 한 소극장. 매표소 앞에는 오늘의 연극 진실의 무대라는 제목의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주연 차지한, 오유경. 극장은 200석 규모의 작은 곳이었지만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S급 스타의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를 보러 온 것이었다. 1년 뒤 서울 외곽 대학로의 한 소극장. 매표소 앞에는 오늘의 연극 진실의 무대라는 제목의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주연 차지한, 오유경. 극장은 200석 규모의 작은 곳이었지만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S급 스타의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를 보러 온 것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땀에 젖은 두 사람이 분장실로 들어섰다. 차지하는 오유경에게 물병을 건넸다. 오늘 호흡 좋았어. 오유경이 땀을 닦으며 웃었다. 당신이야말로 마지막 대사 연습 때보다 더 절절하던데? 당신 보면서 하니까 절로 그렇게 되던 걸. 두 사람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을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소극장 근처의 작은 빌라, 볕이 잘 드는 그들의 보금자리로 함께 걸어갔다. 최고급 리무진 대신 지하철을 탔고 명품 드레스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를 입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집에 도착한 오유경은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차지하는 소파에 앉아 새로 들어온 대본을 읽고 있었다. 지한 씨, 이 대본. 역할은 작은데 이야기 너무 좋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맡으면 딱이겠는데. 차지한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